네,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불륜녀, 불륜남들에 관련된 상간소송, 재산분할, 상속 이런 류의 사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사전에 30대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네. 변호사에 대한 궁금증 네.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총 3가지 질문이고요. 네. 질문마다 답변을 좀 들으시면서 변호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 저도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이미지 개인적으로는 친구로 두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그치, 맞아. 아니 난 기혼자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건 농담이고 좀 염세적일 것 같아.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못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이미지는 뭔가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지만 되게 기가 센 것 같아. 의뢰인들이 막 하소연하고 힘들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토로를 할 텐데 그거를 다 받아줘야 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견디려면 강해야 될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는 좀 이혼 전문 변호사 분들이 어쨌든 이혼을 많이 접하고 막장 드라마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이혼을 좀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것 같아서 나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긴 해. 3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해주신 것들이 완전 와닿았어요. 일단 염세주의적일 것 같다는 말은 저한테 진술서를 보내거나 뭐 결혼 생활 이런 걸 보냈을 때 처음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나에게 와서 이혼을 한다. 역시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어. 모든 건 다 끝나기 마련이야.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질 것 같다는 얘기는 정말 잘 보신 게 아닌가. 그런데 변호사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셀 것 같다. 아, 이거는 여러분 오해예요.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저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요.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야무지게 똑 부러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정당하게 내 몫을 찾기 위해서는 권리 주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성격적으로 막 드세고 세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기본 베이스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변호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훌륭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세면 자기만의 아집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고수하다가 소송이 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기가 셀 것 같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저 마음이 굉장히 여리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이혼을 또 권장할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이혼 상담 받으러 오시면요, 내가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신중히 고민해보고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법률상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명확히 인지를 하고 그걸 토대로 고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혼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이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럴 땐 이혼 하셔야죠 하는 경우는 제가 법률 상담을 하고 여러 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결혼은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때 그러면 이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고 열심히 조력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러실 것이라고 믿어요. 다음 질문은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변호사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파, 지상파에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변호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저 진짜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뭔가 변호사로서라기보다 약간 인플루언서? 유명인 방송인의 이미지가 더 크다 보니까 왠지 되게 콧대가 높아져 계실 것 같아, 다들. 뭔가 상담료부터 수입료까지 엄청 비쌀 것 같은 이미지야. 나는 변호사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하나의 사회 현상인 것 같고 그거를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대사회가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을 그대로 못 읽고 있는 뒤처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요즘에는 채널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본인을 알리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능력을 가감없이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은 10분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어떠세요? 10분 활용해야 된대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능력, 브랜딩. 아, 진짜 이 워딩 너무 좋다. 네, 일단 첫 번째. 콧대가 높아질 것 같고, 선임료나 뭐 이런 게 뭐 무한정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 아, 그러면 저는 이런 공익을 실현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렴한 선임료로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변호사도 결국에는 영업직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줘야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진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서 상담을 요청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스스로 조금 더 마음을 다잡게 되기는 하네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일이 바쁘고 뭐 하고 하면 어느 한계에는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조금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유명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이현준모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때요? 이게 이제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은 이해한다. 어떤 점에서? 변호사도 이제 사건을 수임해야지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거의 문제이다. 그치, 일을 하는 거지. 일단 변호사의 롤 자체가 뭔가 특정 가치를 개입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기보다는 내가 맡은 사람이 어쨌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뭐는 해당이 되고 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왜냐면은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법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강요하거나 잘못하지 않은 것도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패 정도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변호사도 분명 이제 의뢰인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사건을 최대한 수임할 수 있음에도 어쨌든 선택한 거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답변 들을수록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불륜녀들, 불륜남들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피고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 피고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얼마나 미워하는지 제가 정말 그 전면에서 다 그 미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전 너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 다 변호할 거예요. 단순히 불륜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얼마만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책임의 정도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는 사실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요, 어떤 분들은 되게 당당하게 변호사님 원고가 남편 관리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님 저 진짜 변호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소장 받고 진짜 죽고 싶었다. 그런데 소장 받은 거 너무 무섭다.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전자의 분은 잘못하셨잖아요 얘기를 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선임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은 제가 명시적으로 당신은 잘못도 모르니까 선임 안 해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내 사건 진행하는 비용은 1,100만 원입니다. 선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돌려서 표현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피고 대리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두 변호사님의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그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예측하던 것들이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말이 중언부언하네요. 네.